이번 시간은 수목해충학을 한번 보도록 하죠. 이 수목해충학, 이 수목해충학에서는 거의 대부분 수목에 가해하는 해충은 이것은 거의 대부분 곤충이에요. 그래서 실제 이 교재 자체가 거의 대부분 이 곤충과 관련된 내용 중심으로 써져 있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이 곤충의 이해해서 이 곤충의 번성하고 진화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러면 과연 곤충이 왜 번성할 수 있었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지구의 역사적으로 보면 이 수많은 동물이라든가 식물들이 생겨났다가 없어지고, 그리고 새로운 이 동물이 진화돼서 생기고, 이러한 과정들을 거치는 속에서 이 곤충 같은 경우는 대단히 많이 이 번성돼 있더란 겁니다. 그래서 내용 한번 보죠. 곤충은 전 세계에 약 140만 종으로 지구상 전 동물의 70에서 80%를 차지하고 있으며, 밝혀지지 않은 곤충의 종류까지 합치면 약 800만 종으로 추산한다. 그래서 전체 동물의 7, 80%, 한 800만 종 된다라는 얘기는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근데 이렇게 번성하게 된 이유가 있더란 얘기예요. 출현 시기를 놓고 보면 무시충, 유시충 이렇게 나오죠. 이 무시, 날개 시자입니다. 하면 날개가 없는, 그리고 유시충 하면 날개가 있는, 이런 개념이에요. 그랬을 때 이 최초의 곤충은 날개가 없는 애들이 먼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무시충 출현식을 봤더니 고생대 대봉기, 약 4억 년 전에 이 곤충이 출현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곤충들이 진화를 하면서 유시충이 나옵니다. 고생대 석탄기, 그래서 약 3억 5천 년 전에, 3억 5천만 년 전에 이렇게 유시충이, 그리고 이 대부분의 곤충 목이 출현한 시기를 봤더니 고생대 이첩기, 약 2억 8천만 년 전에 이 대부분의 곤충 목이 이 형성이 되는. 그러면 이렇게 번성했던 이유를 봤더니 첫 번째는 곤충은 작답니다. 이 작기 때문에 번성했다. 얼핏 보면 조금 이해가 안 되는 얘기죠. 이 작기 때문에 이 어떤 두 번째 질문 한번 보죠. 소량의 식량과 작은 공간에서도 충분히 생활할 수 있다. 그래서 작기 때문에 이 어떤 이 양분, 식량이 작아도, 왜 이 몸집이 작으니까 이 에너지를 많이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작은 식량으로도 이 충분히 살 수 있고, 그리고 공간이 작아도 살 수 있더라. 또 작기 때문에 이 어떤 포식자로부터 눈에 잘 안 띄는 이러한 원인으로 이 곤충이 번성했을 것이다. 또한 두 번째는 변태라는 거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변태에 관련된 이 모양을 바꾼다는 얘기죠. 그래서 유충에서 알에서 유충의 단계, 그리고 번데기를 거쳐서 성충이 되는 이러한 과정들을 거치게 되는데,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이 어떠한 외부 환경적 요인에 대한 내성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변태람으로써 지구의 급격한 기후변화에 견뎠다. 세 번째 질문. 세대의 소요기간이 짧다. 지금 인간 같은 경우는 한 세대를 약 한 30년 정도 보죠. 그래서 갓난아이가 태어나서 성인이 되고, 그리고 다시 이 갓난아이를 아이를 낳는 이러한 과정들을 한 세대로 놓고 봤을 때 이 한 세대의 기간이 굉장히 짧다. 인간 같은 경우는 한 30년 정도 되는데, 곤충 같은 경우는 그 기간이 매우 짧기 때문에 이 많은 종족을 퍼뜨릴 수 있었습니다. 소요 기간이 짧고 세대 교대가 빈번하게 이루어지므로 돌연변이가 일어날 기회가 많다.
그러면 돌연변이가 나타난다는 얘기는 이 조금 더 어떠한 이 환경적이라든가 이런데 또는 생존에 유리한 쪽으로 이 진화될 확률이 커지기 때문에, 또한 다양한 공간에 적응하는 속도가 빠르고 이동 분산 능력이 크므로 산란 장소의 탐색 활동, 배후 활동으로 확대가 가능할 것이다. 특히나 이제 이런 이 날개가 생기면서 어떤 그 분산이라든가 이동 능력이 굉장히 커지고요. 또 날개가 있음으로써 어떤 포식자로부터 이 회피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들이 매우 커짐으로써 곤충은 이 굉장히 많은 개체를 만들면서, 그리고 많은 개체도 만들고 또 수많은 종들을 만들면서 이 번성하는 이유가 됐더란 얘기예요.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이 형태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표로 정리를 해놨죠. 외부 골격을 봤더니 이 골격이 몸의 외부에 있어 외골격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이 골격이 외골격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이것은 이 키틴질로 이렇게 쌓여 있습니다. 외부가. 인간이라든가 다른 동물들은 외골격이 아니라 내골격이죠. 뼈가 이 몸 피부 안쪽에 존재하는데, 지금 곤충 같은 경우는 어때요? 외부 쪽에 존재함으로써 외부로부터 어떤 물리적 충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줄일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외골격은 건조를 방지하기에 왁스층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외골격 그 바깥쪽에 보면 이 왁스층으로 이렇게 형성이 되는데, 왁스층이라는 건 뭐예요? 왁스, 이 기름 성분이죠. 이 기름 성분이 외부 바깥쪽을 싸고 있다 보니까 체내에 있는 수분을 이 밖으로 쉽게 뺏기지 않는 이러한 그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요. 그리고 체벽에 부착된 근육을 이 지렛대처럼 이용하여 체중의 50배까지 들어올 수 있는 이 능력이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몸집이 작다라고 그랬죠. 작기 때문에 이 생존과 생식이 필요한 최소한의 이 지원을 유지가 가능하고 포식자로부터 피할 수 있는 크기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날개입니다. 이 날개가 생김으로써 이렇게 비행 능력을 갖게 되는데, 3억 년 전에 비행 능력을 습득하였고 포식자로부터 피할 수 있는 개체군이 새로운 서식지로 빠르게 확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외골격의 이 굵은에 의해 흡수된 위치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로 전환시킬 수가 있었다. 다음은 번식 능력이에요. 대부분의 암컷은 저장량의 수개월 또는 수년 동안 이 정자를 저장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암컷의 저장량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저장량이라는 건 쉽게 이거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그 꿀벌 같은 경우에 보면 여왕벌이 이 결혼 비행이라는 걸 하죠. 그래서 이제 여왕벌이 그 일생에 한 번의 결혼 비행을 합니다. 그러면 이 결혼 비행을 통해서 수컷과 교미를 갖게 돼요. 그런데 한 번 교미를 가졌는데 여왕벌은 평생 동안 알을 낳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건 결국은 이 저장량이에요. 이 저장량에 한 번의 교미로 받아들인 이 정액을 저장량 속에 저장해놨다가 그때 이렇게 알을 산란할 수 있는 이러한 능력들을 가진다는 거, 이건 대단히 중요한 얘기예요. 다른 동물들 같은 경우는 이 교미를 통해서 그때 이렇게 교미를 해야 되지만, 이세를 남기기 위해서 그때 교미를 해야 되지만, 이 곤충 같은 경우는 이러한 특성들 때문에 이 한 번의 교미를 통해서도 이 지속적으로 알을 낳을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수컷이 전혀 없는 종도 있으며 무성생식의 과정으로 자손을 생산하기도 한다. 그래서 이
무성생식을 다 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일부 종에서는 이러한 이 유성생식이 아닌 이 무성생식을 통해서 이세를 남기는 이러한 과정들도 가능합니다. 다시 말해서 배우자가 없어도 단독으로 이세를 남길 수 있더라라는 얘기죠. 그리고 변태. 똑같은 얘기가 계속 반복되는데 이 변태를 통해서 어떤 불량 환경을 극복해낼 수 있더라. 그래서 완전 변태는 곤충강 27개목 중에 9개목이지만 모든 곤충의 약 80%를 차지한다. 그래서 유충과 성충이 다른 유형의 환경, 먹이, 서식지를 점유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그 변태 과정들을 보면 완전 변태한다 했을 경우에는 뭐 완전 변태, 불완전 변태 이렇게 또 무변태나 과변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무변태, 과변태, 완전 변태, 불완전 변태 이렇게 이제 변태 상황을 나누는데 그건 뒤에 이 변태에서 보도록 하고요. 근데 완전 변태의 경우 보면은 R에서 유충의 단계를 거쳐서 번데기를 형성하고 이 성충이 되는 이러한 과정들을 거치는데 이 유충과 성충의 형태라든가 이 생활 양식 이게 모두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서로 다른 환경에서 이 자랄 수 있는 그리고 알이나 번데기를 통해서 이 겨울에 이렇게 이 스스로 생장하기 어려운 환경 조건에서는 월동을 할 수 있는 이 형태적 변화가 생기면서 굉장히 유리해지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적응 능력도 다른데 다양한 개체군과 높은 생식 능력, 짧은 생활사로 유전자 변이를 발생하고 짧은 세대 교본으로 살충제에 대한 저항성이 발현되는 등 여러 가지 환경 저항성이 대단히 크더라는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곤충의 구분입니다. 곤충의 구분을 봤더니 곤충은 절지 동물문, 육가 가문, 곤충강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곤충강하고 지금 가장 많이 비교하는 게 이 곤충강하고 지금 3번에 나오는 응애입니다. 곤충강과 거미강. 그래서 곤충하고 거미하고 조금 비슷한 것 같은데도 전혀 달라요. 그래서 이 곤충은 절지동물문, 이 육가가문, 곤충강. 근데 3번의 응애 같은 경우는요. 절지동물문, 협가가문, 거미강. 그래서 이 거미강과 곤충강은 전혀 다르다. 그래서 이 거미와 곤충을 두 개를 비교해서 출제가 곧잘 되고 있습니다. 이 선충 같은 경우에는 이 선형동물문 선충강에 해당된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제 동물계에서 우리가 식물이나 동물을 구분할 때 개, 문, 강, 목, 과, 속, 종 이렇게 구분하죠. 그래서 지금 곤충 같은 경우에는 동물계이다. 그리고 동물계 중에 이 절지 동물문에 해당된다. 그리고 이 절지 동물문에서 아문을 하나 더 집어넣습니다. 이 육가 가문에 해당된다. 그리고 이제 곤충강에 해당되겠죠. 이렇게 이 곤충강에 해당되는데 이 곤충강에서 둘로 갈라졌어요. 이제 목이 갈라지는데 이렇게 지금 무시충하고 유시충이 나타났는데 이 무시아강과 그리고 유시아강 그러면 앞에서 보신 것처럼 무시아강은 날개가 없는 것 그리고 유시아강은 날개가
있는 것. 그런데 이 지금 날개가 없는 이 무시아강 같은 경우는 이 유시아강보다 먼저 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조금 더 하등한 이 곤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유시아강을 다시 둘로 구분해 봤어요. 유시아강을 둘로 구분해 봤는데 고시류와 신시류. 그래서 이제 고시류, 오래된 날개 있는 것들, 신시류, 새로 나온 날개 있는 것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유시류와 그 고시류를 구분하는 것은 이 날개를 접을 수 있다 없다. 수 없다 있다. 요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 날개를 접을 수 있는 그 경우도 있지만 날개를 접지 못하고 항상 날개가 이렇게 펼쳐져 있는 이런 그 곤충들 있죠. 예, 대표적인 게 어떤 게 있습니까? 날개 못 접는 거. 잠자리목 같은 경우. 잠자리 같은 경우는 항상 날개 이렇게 펼쳐져 있습니다. 못 접어요. 그래서 이런 이 접을 수 없는 것들 있는가 하면 날개를 접을 수 있는 뭐 딱정벌레 같은 거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때요? 이 껍질 안에 날개를 접어서 집어넣죠. 그래서 이제 접을 수 있는, 접을 수 없는 이렇게 구분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걸 다시 이 외시류와 내시류, 신시류를 다시 이렇게 구분해 봤는데 이 지금 외시류 같은 경우는 이 변태를 하는 데 있어서 불완전 변태. 이렇게 변태를 하는 것은 완전 변태하는 경우는 알, 유충, 번데기, 성충 이렇게 갑니다. 그런데 불완전 변태하는 경우에는요. 알에서 번데기 과정을 안 거쳐요. 그래서 이 유충, 성충. 그런데 이 유충을 유충이라는 표현 대신에 약충이라는 표현 씁니다. 근데 이렇게 이 약충이라는 용어를 쓰고 여기는 이 유충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약충도 유충입니다. 그런데 이 불완전 변태하거나 아니면 무변태하는 경우 이 약충이라는 그 표현 쓰는 것은 이 차이점은 이거예요. 이 유충하고 성충 이 두 개는 형태적으로 다르다. 그런데 약충과 성충, 이 약충으로 표현할 때는 이 경우에는 성충과 형태적으로 비슷한 경우, 이런 경우는 이 약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불완전 변태하는 경우에는 이 유충하고 성충의 이 형태가 비슷한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번데기 과정을 거치느냐 거치지 않느냐 이거 가지고 완전 변태와 불완전 변태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런 외시류들은 불완전 변태를, 그리고 내시류는 완전 변태를 하는 이러한 그 곤충들을 각각 의미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니까 어때요? 날개가 있냐 없냐. 그런데 날개가 있는 경우 날개를 접을 수 있다 없다. 그런데 날개 접을 수 있는 것들을 봤더니 완전 변태하느냐 불완전 변태하느냐 해서 이러한 이 형태라든가 아니면 생활사 여기에 따라서 성장 단계에 따라서 각각 우리가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알아두기 내용 한번 볼까요? 곤충과 다지리를 구분되는 납바리목, 전부지목, 톡톡이목은 머리덮개 안에 잎틀이 앞쪽으로 열린 공동으로 에워싸여 있다 했는데 납바리목, 전부지목, 톡톡이목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인데 설명들 이 납바리나 전부기 그리고 톡톡이 같은 경우는 상당히 오래된 쪽이에요. 그래서
예, 납바리목은 눈이나 더듬이가 없다. 앞다리는 몸통 안쪽에 자리하여 감각기관 역할을 하고 9개의 마디가 생장할 때마다 12개 마디로 변하는 중절변태라는 걸 하고요. 습한 곳에서 생활하며 색소 침착이 없다. 전부지는요, 성충과 미성충 모두 겹눈이 없다. 더듬이는 염지상으로 몸의 수분 균형을 위한 소낭이 있고 대부분 동물성 먹이를 선호한다. 톡톡이 제1배 마디 아래쪽에 쐐기 모양의 끈끈이관이 있고 겹눈이 없거나 8개가 넘지 않는 집속된 난눈이 있다. 제4마디에 도약기, 5마디에 생식공이 있고 몸은 인편으로 덮여 있으며 토양에 서식하는 절지동물 중 가장 풍부하다. 뭐 특별한 내용은 없죠. 그리고 이제 곤충의 분리적 특성입니다. 곤충은 머리, 가슴, 배 세 부분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이 곤충하고 거미를 두 개를 한번 비교를 해보죠. 그래서 이제 곤충하고 거미를 비교를 해보면 곤충의 특징이 곤충강, 거미강 이런다고 그랬죠. 그래서 첫 번째 봤더니 이 형태적으로 곤충은 머리, 가슴, 배 이렇게 세 토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미는요, 머리, 가슴, 배가 하나. 그래서 머리, 가슴, 배 이렇게 세 토막으로 되어 있고 여기는 머리 그리고 가슴, 배 이렇게 두 토막으로 되어 있다. 요게 이제 첫 번째 차이점입니다. 그리고 나서 가슴에는 세 쌍의 다리와 두 쌍의 이 날개가 있다. 해서 지금 가슴 부위를 봤더니 이 곤충은 가슴이 이렇게 세 마디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디마다 다리가 하나씩. 그래서 다리가 세 쌍. 그리고 이 다리는 5마디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미 같은 경우는요,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해서 이 다리를 봤더니 4쌍. 그리고 다리의 마디는 6마디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디 수가 서로 다리의 개수도 다르고 이 마디 수도 다를 것이다. 또 이 곤충 같은 경우에는 날개가 이렇게 두 쌍이 존재하고 있죠. 그래서 날개가 두 쌍. 하지만 거미는 날개가 없다. 거미 날개 달린 거 안 보셨죠? 그래서 날개가 없으니까 안 보입니다. 그리고 다리는 앞가슴, 가운데 가슴, 뒷가슴에 한 쌍. 그래서 지금 이 가슴이 하나, 둘, 셋, 세 마디로 돼 있다고 그랬죠. 요 세 마디에 보면은 앞가슴, 가운데 가슴, 뒷가슴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리는 앞가슴에 한 쌍, 이 뒷가슴에 한 쌍, 아니 가운데 가슴에 한 쌍, 뒷가슴에 한 쌍 해서 총 세 쌍으로 돼 있다. 날개는 가운데 가슴과 뒷가슴에. 그래서 그림 그렇게 그려드렸죠. 가운데 가슴에 이렇게 날개 한 쌍, 그리고 뒷가슴에 날개 한 쌍. 그래서 날개가 두 쌍이 존재합니다. 이 현존하는 동물계의 70에서 80%를 차지하며 동물 중에는 제일 많은 이 개체수와 이 종수를 가지고 있다. 이 곤충은 날개 유무에 따라 무시아강, 유시아강 우리 앞에서 구분했었죠. 그리고 유시아강은 이 날개를 완전히 접히지 않는 고시류하고 날개를 완전히 접을 수 있는 신시류로 이 구분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또 이 두 개의 차이점을 한번 볼까요? 일단 곤충은 더듬이가 한 쌍이 있습니다. 하지만 거미는 더듬이가 없다.
그리고 이제 또 눈도 달라요. 눈을 봤더니 지금 그 이렇게 눈이 겹눈과 혼눈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지금 거미 같은 경우에는 겹눈은 없습니다. 눈이 이렇게 있는데 겹눈은 없고 혼눈으로만 구성되어 있다. 요것도 하나의 차이점이겠죠. 그리고 이 생시간은 생식문. 생식문의 차이를 봤더니 생식문은 지금 거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배 끝에 존재를 하는데 이 거미 같은 경우는요 배 끝이 아니라 배 앞부분에 있습니다. 생식문이 배 앞부분에. 그리고 이제 또 그 곤충 같은 경우는 배도 보통 이렇게 우리 벌 생각해 보세요. 이 벌 그 배에 이렇게 마디가 있죠. 이렇게 마디가 보통 9개에서 좀 더 이 마디수가 많은 이런 마디를 형성하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마디 그 가슴하고 마디 옆면에 이런 기문이라는 걸 가지고 있어서 이 기문을 통해서 산소를 흡수하는 그래서 호흡기가 이렇게 몸 옆에 하지만 여기 이제 호흡기가 됩니다. 그런데 거미 같은 경우에는 이 기관하고 허파가 배 아래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있는 위치가 서로 다를 것이다. 또 이 탈피. 곤충은 탈피를 하지만 거미는 탈피하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 대부분 우리가 이 수목 해충으로 구분되는 것은 곤충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거미로 구분되는 해충들, 거미나 그래서 거미, 진드기, 응애, 전갈 이런 것들이 지금 거미강으로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 이 곤충과 거미의 차이점이 어떻게 되느냐, 요걸 정리를 하시면 곤충의 특징을 명확하게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혹시 이 다음 중 곤충의 특징이 아닌 것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거미강의 내용을 집어넣는 이런 문제들이 곧잘 출제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유시아강과 무시아강 종류들 나왔는데 보시면 될 것 같고 신시류는 알, 약충, 성충의 단계를 그래서 알, 약충, 성충의 단계 그래서 불완전 변태한다고 그랬죠. 신시류는요. 불완전 변태를 하고 알, 유충, 번데기, 성충의 단계를 거치며 생장하는 완전 변태류 네시류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완전 변태하는 것과 불완전 변태하는 것들을 꼭 지금 목별로 정리를 하는데 이건 제가 읽어드리는 것 말고는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셔야 될 사항이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알아두기에 보면 곤충하고 이 거미에 대해서 이렇게 각각 요 그림을 설명을 했고요. 다음은 곤충의 이 구조하고 기능, 구조 기능부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진행할까요? 예, 수고들 하셨습니다.